저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달린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승차감은 뭐 괜찮아요. 제가 RPM을 이렇게 높여보면 우와. 네, 소리는 어쩔 수 없네요. 소리는 그냥 딱 소형차입니다. 저희 회사차가 엑센트 디젤인데요, 얘는 디젤 소형차와 가솔린 소형차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조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역시나 소형차급의 엔진음이 안으로 들어오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야, 엔진이 막 되게 용쓰면서 힘들어하는 느낌이 운전자한테까지 소리로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이런 거는 역시나 소형차급의 한계고요. 근데 엑센트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상당히 가격 경쟁력은 뭐 좋습니다. 스토닉보다도 싸고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 여기서 조금 낮아진 가격을 상쇄했나? 이런 느낌들을 종종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파워트레인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엔진은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변속기는 IVT가 맞물려 있거든요. IVT는 CVT 변속기를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일컫는 이름이죠. 지금 딱 이 조합, 1.6 스마트 스트림과 IVT의 조합은 일찍이 저희가 기아 자동차 K3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시승기도 저희가 찍었고요. 그때 상당히 뭐랄까요, 기존의 CVT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CVT 치고는 꽤 재미있는 변속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엔진 힘 자체도 그렇게 부족한 걸 못 느꼈었거든요. 지금 K3랑 제원표를 비교해보면 출력도 그렇고요, 토크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독일이에요. 완전히 동일해요. 123마력에 15.7kgm를 발휘하는데 달려보면 뭐 K3 때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다만 K3보다는 조금 더 소음도 심하고요. 달릴 때 느낌은 SUV보다는 그래도 세단이 좀 더 안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뿐이고, 그냥 나가는 느낌은 K3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단 소리 빼고요. 소리는 조금 너무 소형차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나가는 느낌은 또 소형차답게 경쾌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 가벼운 차구나, 아, 무게 대비 엔진이면 충분하구나 이런 경쾌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답답하거나 뭐 그런 느낌 없이 뭐 시내 운전 즐기시는데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아주 가뿐하게 몸을 휘두를 수 있죠. 조금 재밌는 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자동차 스토닉은 지금 엔진이 총 3가지거든요 1.0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120마력을 내는 게 있고요, 또 1.4 가솔린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도 있고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 자동차 그룹에서 나오는 경쟁 모델 2가지가 전혀 다른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베뉴 입장에서 보면 이 차급은 스토닉이랑 동급인데 심장과 변속기는 스토닉보다 위인 K3의 것을 갖다 넣었잖아요. 이런 점도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져요. 혹시 엔진의 비명소리가 실내를 많이 넘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음은 그런데 나가는 느낌은 또 소형차답게 경쾌해요. 지금 이렇게 밟아보면 네, K3나 베뉴나 이렇게 소형 혹은 준중형급이라면 그렇게까지 비싼 부품을 넣어서 엔진의 출력을 쥐어짜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으니 조금 가격이 저렴한 간접 분사 방식을 쓰고 대신 그 돈으로 연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게 바로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특징이었었죠. 그리고 또 IVT 변속기도 엔진이 그렇게 연비를 높이는 데 애쓰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서포트를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서포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운전 재미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과거의 CVT 변속기가 딱 그랬었죠. 엔진은 막 우왕 하고 일하고 있는데 변속기가 이렇게 녹놓고 있어가지고 그 답답함이 운전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었어요. 근데 이 IVT 변속기는 가상으로 변속 패턴을 이렇게 마치 자동 변속기인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가속을 하려고 막 엔진힘을 쥐어짜면 지금도 방금 변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나도 네가 가려고 하는 만큼 애쓰고 있단다,
이런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뭔가 차랑 호흡하는 것 같고 덜 답답하죠. 수동으로도 한번 변속을 해볼까요? 지금 6단이 들어가 있고요. 7단, 8단, 8단까지 만들어주네요. 7단으로 내리면 6단. 반응 되게 빨라요. 일단 계기반 상에서는 반응이 되게 빠르고요. 실제로도 느낌이 바로바로 오는데요. 야, 제가 기어노브를 수동으로 딸깍딸깍 하다 보니까 K3 시승할 때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이 변속기가 내 의도를 잘 반영시켜 주니까 패들 시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떠올랐어요. 지금 역시나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빠르다면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 변속하지 말고 그냥 패들로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스토닉에 있었는데 얘는 왜 없지 싶었던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달려보니 스토닉에는 없는 1.6 엔진과 IVT를 끼워 넣은 점, 요거는 이 베뉴한테 정말 천군만마 같은 든든한 지원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어노브 아래쪽에 보시면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주행 모드를 노멀, 에코, 스포츠 세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노멀로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얘가 뭐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거나 뭐 대단한 장비가 있는 차는 아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운전대 담력이나 뭐 댐퍼의 세팅 이런 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이 변속기의 변속 패턴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노멀일 때보다 제가 같은 양으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스포츠일 때가 RPM을 훨씬 더 높게 쓰네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한번 또 누르시면 이륜구동 험로 주행 모드가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스노우랑 머드, 샌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눈길, 진흙, 모래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뭐 겨울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노면 상황에 맞춰서 바꾸시면 되겠죠. 요것 또한 우리 베뉴가 우리 베뉴라고 하면 또 도마단녀 하실 거죠. 이 베뉴가 사륜구동 모드가 있거나 무슨 뭐 사륜 락 모드가 있거나 본격적인 험로 주행을 위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잔기능들은 그 눈길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 필요 이상으로 깊이 밟았을 때 그 엔진의 출력을 조금 부드럽게 바퀴를 전달해주는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매만져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승차감은요, 지금 앞쪽이 맥퍼슨이고요. 뒤쪽에 아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집어넣어서 보니까 뭐 토전빔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소형차급, 요 급에서는 뭐 당연한 구성이죠. 통통 튑니다. 소형차답게 역시나 통통통 튀는 느낌이에요. 과거에 저희가 스토닉을 타고 또 코나를 타봤을 때 스토닉과 코나는 확실히 차급이 나뉘었었거든요. 스토닉은 훨씬 더 소형차에 가깝다면 코나는 그래도 준중형급 이런 느낌이 났었어요. 지금 얘도 역시나 스토닉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 저희가 스토닉을 타고 바로 이 베뉴로 옮겨 타지 않아서 두 차의 승차감을 바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이긴 합니다만 코나보다는 확실히 못하고요. 스토닉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면서도 통통 튀는 느낌, 그런 게 전해집니다. 노면에 잔진동 있잖아요. 아주 잔진동, 뭔가 되게 통통 튀는 그런 거 말고 그보다 더 잘게 쪼개진 아주 잔진동들이 좀 엉덩이로 전해지면 그게 장시간을 달렸을 때 상당히 피곤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소형차이기 때문에 동동거리는 느낌이 있을 뿐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그런 아주 잔진동은 잡아 놓아서 그런 점은 좀 칭찬해 주고 싶네요. 자, 저희는 이제 중간기착제를 통과해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갈 건데요. 돌아가는 길에는 제가 2열에 앉아서 2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승차감, 뭐 공간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열에서는 승차감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잖아요. 좀 통통 튀는 것 같긴 한데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열로 넘어오니까요, 승차감이 차이가 크네요. 보통 SUV들이, 세단보다는 특히 SUV들이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베뉴처럼 휠베이스가 짧고 덩치가 작은 차일수록 앞뒤 승차감 차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배뉴도 이 덫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열로 넘어왔는데 1열보다 지금 훨씬 통통 튀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훈 기자님이 이 배뉴의 슬로건이 혼라이프잖아요. 혼라이프. 혼자만의 삶. 혼라이프니까 그 혼자 탈 거기 때문에 운전석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2열은 승차감 신경 안 썼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농담이긴 한데 그 실제로 그만큼 최근 탔던 SUV 중에서는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봐도 1열과 2열 승차감 차이가 좀 더 있고요. 1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뒷바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저한테 훨씬 더 빨리 오는 느낌이에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느낌. 이번에는 공간을 볼 텐데 지금 얘가 스토닉 대비 키가 전고가 약 60mm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2열에서도 머리 공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주먹 한 개가 세워서 널널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콩콩콩콩 움직일 정도로 머리 공간은 충분하고요. 또 이렇게 머리 공간이 충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받이를 조금 눕히니까 머리가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느끼기에 머리 공간이 충분하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넓다는 느낌을 받기 쉽거든요. 이 배뉴 충분한 머리 공간 때문에 일단은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이 무릎 공간이 주먹 두 개가 채 안 들어가네요. 항상 보면 시승할 때 지금 박지훈 기자님이랑 저랑 시트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운전자 교대를 해도 별로 안 만져요. 우리 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먹 두 개가 채 안 들어갑니다. 한 1.5개가 들어가는 수준. 요거 역시도 키는 60mm 스토닉 대비 높아진 반면 휠 베이스는 스토닉 대비 60mm 짧아졌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열과 2열 엉덩이 받침의 높이를 보시면 2열 시트의 엉덩이 받침 높이가 1열보다 훨씬 높아요. 대충 봐도 한 뼘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거의 학교 걸상에 앉은 것 같은 그 정도 무릎 굽히가 나오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발을 1열 시트 엉덩이 받침 아래로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이 좁긴 하지만 이렇게 뭐 다리를 발목을 접어야 된다던가 뭐 다리가 좀 불편하게 휘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야 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앉는 자세에서만큼은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접어지네요. 6대4로. 해치백도 그렇고요, SUV들도 그렇고 저렇게 룸미러를 통해서 뒤쪽 시야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런 데다 대고 헤드레스트가 확 튀어나와 있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헤드레스트의 높낮이 이동폭을 크게 설정하죠. 얘도 아래로 내려놓으면 룸미러를 통해서 충분히 뒤를 잘 볼 수 있게끔 해놓고요. 실제로 사람이 앉았을 때는 얘를 위로 높여서 목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게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참 위로 올려야 되죠. 이렇게 요 정도는 높여야 유사시에 제 목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스키스루 같은 건 없네요. 가운데 팔걸이도 없어요. 이 팔이 좀 허전한데 놓을 데가 없어서. 앞쪽에 1열에서 제가 그 도어 포켓이 상당히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열도 작아요. 1열은 요걸 한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었는데, 얘는 물병 하나만 더 줘볼래요? 얘는 요게 2개가 2개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뻑뻑하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병도 요거보다 조금 더 지름이 넓은 물병이라면 넣기 힘들 것 같네요. 수납 공간은 조금 아쉬운데. 1열에서도 소음에 대해서, 특히 다른 소리보다도 엔진 소음이 안으로 많이들 밀려와서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열에 와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 이 창문 두께가요, 지금 제가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는 이렇게 작은 차들보다는 조금 더 큰 차들을 주로 타긴 했습니다만, 이 창문을 만져보면 이 창문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요. 소형차급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꾸 소음 부분에서 제가 거슬리다 보니까 창문이 얇아서 시끄럽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네요. 유리가 얇은 것도 그렇다 치는데
유리만 얇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특히 뒷문이 좀 되게 얇아요. 거기서 특히 앉아서 내려봤을 때 시각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얇나 문을 열어봤는데 또 열어보면 아래쪽은 그렇게까지도 얇진 않거든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 그 어깨 라인에 걸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얇게 시각적으로 보여져서 과연 이 차가 내가 탔을 때 안전할까? 사고가 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그 현대차 특유의 그 문을 열었다 닫을 때 그 손잡이가 그 철컥하는 기계적인 느낌이 없고 되게 스티커 뗐다 붙였다 하는 듯한, 포스트잇 뗐다 붙였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베뉴에도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뭔가 확실히 닫고 확실히 연 느낌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느낌까지 없다 보니까 이 되게 그 문짝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측면 충돌을 했을 때 이 문짝이 나를 지켜줄까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들어요. 사실 소형차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차를 믿고 타도 될까? 이런 불안감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그 심리적인 불안감 말고 실제 충돌 테스트에서는 점수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도 분명 소비자들한테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뭐 소형차, 경차들도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뭐 그렇기를 바라야죠. 저희가요, 소형차라고 해서 이런저런 단점들을 말씀드리면 댓글에 꼭 이런 게 달립니다. 소형차가 다 그렇지 뭘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아쉽다고 자꾸 말해야 자동차 회사에서도, 물론 뭐 그걸 다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냥 만족하고 타면 야 더 개선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러고 안 바꿀 거 아니에요. 발전이 없어요. 네. 물론 터무니없는 걸 바라면 그건 우리 잘못이죠. 아, 이 차 에어 서스펜션이 없네 그러고 욕하면 그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바랄 수 있는 거 안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자꾸 얘기를 해줘야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점을 야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소형차급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들어놔도 별로 돈도 안 남고요, 또 만들기도 어려워요. 야, 소형차가 뭐가 만들기 어려워 하실 수도 있지만, 보세요, 비싼 차는 막말로,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막말로 비싼 부속들을 막 조합해 놓으면 비싼 차 나와요. 되게 큰 차는 막 때려 넣으면 원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요. 근데 소형차는 차값 맘대로 못 올리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패키지 안에서 공간도 넓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상당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별로 만들고 싶진 않지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오늘 경험해보신 베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요, 네.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부분들을 고스란히 넣었어요. 아, 요 정도 돈을 주면 이 정도 퀄리티를 누릴 수 있구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좋거든요. 차값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요 정도 차값을 냈을 때 이만큼의 편의장비, 요 정도의 주행품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게 너무 뻔해요. 2019년 6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소형 SUV를 만들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구나 라고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하면 딱 이 차가 나올 것 같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기대 이상인 부분이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네. 우와, 이런 것도 해줬네. 이게 없어요, 하나도. 이 가격에 이 시기에 현대차가 만들 수 있는 소형 SUV, 거기에서 1cm 1g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막내 SUV 베뉴를 만나봤습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인 스마트가 1,473만원에서 시작하고요, 최상위급 플럭스로 올라가면 2,111만원입니다. 경쟁차 기아 스토닉과 비교를 하면 100만원 이상 저렴한 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트림 깡통으로 구매하셨을 때는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147만원을 추가하셔야 IVT 변속기가 맞물려 나오죠. 나는 소형차답게 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겠다, 혹은 수동 변속기 이 손맛이 그리웠다, 이런 분들은 스마트 깡통을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 베뉴 주행 성능도 그렇고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기대한 만큼 좋았습니다. 근데요, 딱 기대한 만큼만 좋았어요. 기술적이건 혹은 뭐 재치 있는 터치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뭔가 임팩트를 줬다면 훨씬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